기존 명리학에는 시절을 만나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나는 오래전에 2014년도에 강의를 시작할 때 이미 시절을 만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설명을 했다고. 그 시절을 만났는지 시절을 만나지 못했는지 뭘 기준으로 한다? 당연히 사계도를 기준으로 한다. 사계도 이치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을개무 이러면 봄이다. 그죠? 그리고 봄이니까 성장이잖아. 고로 직업이 뭐야? 그대로 하면 돼. 교육, 공직, 성장을 위한 모든 행위들, 미래지향적인, 예를 들어서 보험, 뭐 설계 이런 거잖아. 하여튼 미래지향적인 거야. 미래지향. 과거지향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을목 반대편에 있는 신금은 과거지향적이겠네. 아이고, 내 인생이 말이야. 옛날에는 그랬었지. 그땐 잘 나갔었어. 그때는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 근데 지금 거지야. 그럼 뭐 하고 자빠졌냐고. 그런 걸 해봐야, 뭐 그런 말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신금에는 시종자가 숨겨져 있다. 전생의 업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족적, 이 족적이 풀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해를 하는 거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이 참말로 답답해 죽겠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라는 거지. 자, 이 사람은 이 글자들이 다 미래지향적이야. 을개모, 그죠? 을개모, 병, 그다음에 임묘진, 성장, 미토, 이 몽땅 다 또 대운도 사오미, 경신, 뭐예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성장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그 각 글자들이 각각의 시공간을 적절하게 만난다고. 그러면서 경대운에는 을뱅갱까지 해. 즉 성장해서 수학까지 할 수 있다고. 병화가 할 일이 생긴다고. 고로 이 사람은 계속 승진하여 고위직에 올랐다. 이렇게 정사대원 공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 결론적으로 발전했다. 왜냐? 모든 글자들이 시절이 쓰임이 적절해서 그래요. 적절하다. 그런데 실제로가 아니라 이 사주를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이 해월이야. 모토가 해월을 만났네. 그럼 할 일이 있다 없다? 할 일이 없다. 여기 신금. 뭐 이 글자들이 몽땅 다 시절을 이 모토 일간 입장에서는 이 가을에 수확해버리고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는데 무슨 할 일이 있냐 이거지. 할 일이 없다. 시공간이 활동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초년부터 힘들게 살았고 재혼했지만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그러고 싶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민, 신해. 요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신금이 비록 미네랄 워터로 똑똑하게 만들어 줄지라도 신금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도세 주옥이니 뭐 이런 임수가 필요하다고 해봐야 뭔 의미가 있냐고. 왜 의미가 없느냐? 어둠 속으로 신해 어둠 속으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 걸 성격으로 봐봐. 내성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당연히 내성적이죠, 그죠?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밖에서 볼 때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 그런데 일간이 하필 무토일간이야. 무토. 차라리 기토라면 좀 더 낫죠. 안쪽 짱 박혀서 사는 속성이니까 근본적으로. 그죠? 그러니 무토가 아까 그 사주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시절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 자, 이런 구조가 있다 칩시다. 을묘와 갑자가 게임을 합니다.
이럴 때는 시절을 어떻게 보냐 이거죠. 시절을. 이럴 때는 대운을 봅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을묘는 화기로 발전하는 거를 오네요. 갑자는 뿌리 내림. 왜냐하면 사계도에서 임갑기, 그죠? 그럼 겨울이잖아요. 임갑기가 되는 걸 편애하는데 여기에서 갑기가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럼 이렇게 흘러갈 경우에 을묘와 갑자의 경쟁 게임은 누가 이길까? 이런 걸 항상 살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갑자가 이기죠. 만약에 사오미로 흘러갔다? 그럼 을묘가 당연히 이기죠. 이건 경쟁 우위냐 경쟁에서 밀리냐 이런 거를 살펴야 시절이 적정한가 자신의 쓰임이 좋은가 이런 걸 이해한다는 거죠. 이거는 존재감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지? 왜 내가 경쟁에서 밀리지? 왜 내가 억울하지? 저것들은 왜 나를 항상 뒤통수 치려고 그러지?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이런 게 게임에서 밀리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기면 일종의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더블로 승승장구한다고 따블로 먹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밋밋하게 그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밋밋하게 먹는 거는 그냥 한 배. 근데 경쟁자가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따따블. 그것도 경쟁자가 많으면 따따따따따블 이렇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만약에 이런 구조로 이런 구조로 봅시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저 위의 사주랑 이것도 을묘 갑오 이렇게 일생 평탄한 삶을 살았다. 이 자기 입장에서는 갑목 입장에서는 을묘를 도우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여기 흐르는 걸 보면은 임갑병이 돼요. 임갑병, 그죠? 여기 병화가 있잖아요. 여기 임갑병으로 있잖아. 갑병으로.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임갑병이래 가지고 을묘의 경쟁자를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원국 구조가 너무 빡빡하니까 그 대발의 개념보다는 그냥 느긋하게 평탄하게 그렇게 살았다. 이런 개념보다 시절을 만나다. 그것의 의미는 뭐다? 내 존재감, 쓰임, 가치 이런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삶의 만족도를 결정해요. 이런 명리론이 어디 있냐고.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게 뭐다? 시공명리학의 시절을 만났다다. 이건 뭐 2014년도 책에 이미 공개한 내용입니다.